일단 비빔밥의 의미는 정치권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 국회의장도 비빔밥을 정한 거는 상당히 또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저런 일정을 잡은 것,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메뉴를 비빔밥으로 정한 것, 모두 그 화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야당과 꾸준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특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경청해야만 그것이 소통입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 오찬 모두 발언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이런 개정안들의 처리는 대단히 우려가 큰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야당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조치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맞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원탁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음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 지금 정당 대표가 7명이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그중에 5개 정당은 사실상 여당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 진보당은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도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했던 정당은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렇게 3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내 정당들 3곳이 참석하는 것이 맞고, 이 여5당 대표가, 그것도 의석수가 한 석밖에 없어서 정치적으로는 1인 정당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까지 저런 자리에 참석해서 마치 7개 정당이 두루 이렇게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좀 숙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 통합을 강조했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 내지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임 첫 일정으로 원내에 있는 제 정당 대표들과 함께 이런 환담 자리를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설령 그 정당이 원내 한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국민들이 선택하고 뽑은 그런 국민의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배출을 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정당과 함께 차별하지 않고 국정에 대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는 그런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선택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던 국회 사랑제 오찬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마이크를 전달받으면서 모두 한마디씩 축하의 덕담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소 5당, 과거에는 야 5당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 5당이 된 이 군소 정당의 대표들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였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일 있을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들에 대한 우려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그 우려를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3명만 자리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기 했지만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또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는 7명이 다 오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표현하신 여5당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라 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내각제국가 이런 곳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때 여당을 몇 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의 여당은 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 군소정당 대표 중에 민주노동당 대표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뭐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그런 사람들을 모인 게 아니라 원내 정당들의 대표가 모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원외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제외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지금 주최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을 함께 치렀던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해주는 그런 자리도 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네. 된다면 아마도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후보 그리고 뭐 권영국 후보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겠죠. 하지만 저게 뭐 특정 정당을 뭐 제외하고 특정 정당을 넣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후에 거기에 국회에 와 있는 원내를 대표하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주최한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내 정당들이 함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하 말에 대한 답사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소통 자주 하겠다. 그리고 자주 만나겠다.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은 두루두루 만날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이 식사 자리에서 각 당의 대표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신스틸러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조금 얘기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 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그 뒤에 뭐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조차 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원래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서 함께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지만 민주당에서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지금 조국 대표가 수감 중입니다. 2024년 12월에 들어왔는데 이제 2년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1년 이상의 형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대통합의 차원에서 특히 진영에 있어서 본인의 이번 대선 과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의 어떠한 그 딜의 그 결과로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하거나 복권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물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의 입장에서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송 이외의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던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지금 먼저 꺼내셨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국정 운영이 시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른 예상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언젠가는 또 나올 얘기인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 기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 정경심 씨께서 그거 관련 포스터를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그런 걸 논하기에는 지금 취임한 지 6시간 지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허니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니문 가는 비행기 탑승 수속도 발표 안 하는데 벌써부터 뭔가 정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 그 사면과 관련된 것은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뭐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성탄절이라든지 그리고 늘 여야의 균형을 맞추도록 늘 전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뭐 청구서를 내밀고 얘기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사면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 사면 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밑으로부터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을 일단 받고 거기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인 즉슨 아직 사면에 대한 뭐 아무것도 지금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이 사면, 그러니까 조국 대표라든가 그와 관련된 다른 이 정치 사범, 경제 사범 포함해서 통합을 강조하면은 또 사면의 얘기가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아직 허니문 기간도 시작도 안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아까 이 각 당 대표들의 말 사이에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잠깐 잡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겠죠. 본인이 너무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사실은 굉장히 명랑하다, 잘 까불고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머 섞인 말도 꺼내기도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도 진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그동안 너무 전투적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 사실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레이스라든가 그 전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인상 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그 취임사에 이어서 원내 대표로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 자체도 본인이 사석에서 보여준 그 모습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롭게 당 대표라든가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도 고심하고 새로운 그 민주당을 구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벌써부터 이 정쟁이나 국회의 대립 사안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일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내일 진행되는 부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 본인은 원래 쾌활하고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했지만, 당장 내일 국회에 가면 또 전투적으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지금 일부 신문들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오후에 법사위를 열어서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날 공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정치 환경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할 수 있는 법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모두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엄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해서 처리를 한다면은 정말로 이 법안들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런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이 환담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결국에는 실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있는 것이고, 그 일 자체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얼굴을 붉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또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그런 법안들은 그러면은 야당의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숙고해 보겠다 정도까지 나아갔더라면은 저 자리가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 개최합니다. 법원 조직법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겁니다. 또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 오늘 취임 인사가 있는 날인데 또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논란, 또 이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또 시끄러워지겠네요.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번 법사위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날입니다. 취임식 첫날이고 첫 번째 여야가 모두 당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담을 가지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네. 뭐 적절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서 아마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즉답을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했을 사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당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 이런 것들 사안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취임 첫날인 대통령이 직접 당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린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한 뭐 법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뭐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통합과 화합을 말씀을 하시고 협치를 주장하는 그런 환담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 취임 첫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취임 일성과 연관지어서 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당대표 입장에서 저 자리에 갔다 그러면 당연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에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응대 상대는 박찬대 원내대표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고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응대를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고 원내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결과적으로는 위인설법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어떤 이렇게 유죄 판결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대법관에 대해서 증언하는 문제도 함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유죄 판결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커피 원가 120원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아들의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들을 보였던 것이 또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면은 상대방 후보와 그리고 상대방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런 고발 같은 것들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 조금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일 오전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면서 있었던 각종 고발 내용들 이거는 주체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소통과 통합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아마 해 나갈 겁니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이견과 반발에 어떻게 호응을 하고 또 배려를 해줄지가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통합 행보를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더 갈등을 유발하느냐에 그 병풍을 깔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갈 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 대결 구도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면 그 대통령 통합 행보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저 자리에 가면 불편한 얘기도 들려올 것이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불편한 얘기 듣기 싫어서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에 질린 국민들께서 이번에 새로운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불편한 얘기도 다 듣겠다. 물론
거기서 듣고 다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안을 낼 것인가. 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100%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협의안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무조건 이거 다 철회하라, 반대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얘기하고 네. 어떤 식으로 협의해 갈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복원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처럼 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이제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만 전념을 하게 될 테고요. 그동안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왔던 정치의 협상력 실종,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틈만 나면 협의나 해결은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사안을 들고 뛰어가는 정치인들의 모습,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향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든가와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있을 지금 미리 예고를 하시는 국회에서의 입법 법안들과 관련된 이 충돌, 글쎄요, 정치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두 분은 문제 제기를 이미 하신 상태고, 조윤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이 어쩌면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달라졌는지 볼 수 있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입장을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의 목소리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협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 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정할지에 대해서 아마 숙고하는 자리라든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이 어떻게 화합과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 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일단 통합을 강조하고 국가 운영, 그리고 지금 실추된 이미지 또는 힘든 경제 상황, 그리고 꼬여버린 외교 상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 특히 정치권에 벌어지고 있던 이 논란들, 어떤 문제부터 여야가 해결해 나갈지 우리 국민 모두 지켜볼 텐데요.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쓴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취임 선서하는 자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앉아서 박수를 쳤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떴네요. 저도 지금 참고로 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기립박수 칠 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비판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쭙고 싶어서 이거를 언급했습니다. 단일화 실패,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실패,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의 가장 배경의 여러 가지 중 하나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뭐 뭔가 합종연행, 반성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여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반성은 도대체 언제 있을까요? 일단 권력 분립을 해치는 문제는 언제라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부의 마지막 날이든 첫날이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막판에 검수완박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오늘 출범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통과 시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반성, 변화, 쇄신, 환골탈태
이런 것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 6개월 동안 걸어온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주 엄정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말씀하신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를 비롯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6일 당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이 걸어왔던 계엄과 탄핵에 관한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당을 이끌어온 트윈타워는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 자리에서 앉아서 박수를 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 구성원들께 사과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해서는 앞으로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당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분들이 분명하게 본인들의 진퇴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제 그 국회 개표 상황실에서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네. 책임을 솔선수범해서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 지금 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당내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혹은 비대위 체제를 한 번 더 갈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고 지금 여기에 전당대회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인지 혹은 본인이 그냥 권한 대행으로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서야 당선자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투표, 득표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된다,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는 순서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선거의 과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당이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절연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특히 6월 18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에서 끝나지 않은 파기환송심 재판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모든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뭐 전당대회를 새로 준비를 한다거나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한다거나 그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뭔가 좀 그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은 누가 지고 언제쯤 좀 반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얘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또 대한민국 21대 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계속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